마찬가지로 실습 지침서는 도킹을 시켜놓고 화면 정리를 좀 해놓은 다음에 진행을 해볼게요. 앞서 살펴봤던 랩하고 토폴로지는 크게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사한데 지금 어떤 볼게요. 여기서 네, 지금 이 실습 지침서의 오브젝티브에 보면은 할 수 있듯이 서버에서 다양한 서비스들, 즉 DNS, DHCP로부터 FTP까지 설정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동작 여부를 검증해보는 그러한 실습이에요. 지금 현재 시작했을 때 컴플리션 레이트는 35%로 디폴트로 되어 있네요. 네,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파트 1, DNS에 관한 건데 DNS가 어떤 내용인지는 뭐 다 아시고 일단 어떻게 설정하는 거냐, 패킷 트레이서에서 네, 로컬 DNS 서버 설정하는 거를 스텝 1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일단 코퍼레이트 서버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고 나오는 상단의 메뉴 중에 서비스, 그 다음에 왼쪽에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DNS 이렇게 클릭을 해라. 지금 DNS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DNS 서비스 이 오른쪽 화면에 오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지금 온 시켜야 되는 거고 그 DNS 정보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네임 박스에다가 www.example.com을 입력을 해요. 지금 스텝 1에 2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P 주소, 스텝 1의 F에 이 example.com이라는 거는 토폴로지,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토폴로지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IP 주소가 보이는데요. 64.100.0.12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Add 버튼을 누르면은 이 아래 이와 같이 지금 현재 화면에서 파란색 바탕 화면으로 어, 몇 번째 서버인가, 얘네 서버인가, 이름은 무엇인가, 유형은 무엇인가, 지금 A 레코드로 보이죠? 그 다음에 디테일 부분에는 이제 IP 주소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까지 다 설정을 한 다음에는 요거를 ON으로 해놔야 이제 요 서버를 통해서 도메인 네임 레졸루션이 이루어지겠죠. 지금 요 액티비티 인스트럭션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35%에서 41%로 올라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DNS를 이용하는 절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텝 좌측에 실습 메뉴에 이제 스텝 2에 있습니다. PCA에서 config 탭에 들어가서 DNS 설정을 해야죠, 당연히. 한번 보겠습니다. PCA에 config 지금 스텝 2에 A하고 B를 했고요. 스텝 2에 C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 부분. DNS 서버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일단 지금 192.168.1.3을 입력을 하고 있네요. 실습 지침서대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190, 168, 1점 코퍼레이트 DNS 서버. 어, 잠깐만요. 제가 말하면서 진행을 해서 어디서 뭐가 꼬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아, 코퍼레이트 DNS 서버는 미안한데 제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코퍼레이트 DNS 서버는 여기에 있죠. 이 서버가 IP 주소가 192, 168, 1.3이니까 이거를 입력하라는 거였어요. 네. 제가 순간 잠깐 혼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DNS 서버를 통해서 이 이그젬플 서버에 접속을 해보는 그런 실습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음, 데스크탑에 커맨드 프롬프트에 가서 이 example 서버로 핑을 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앞서 이전 시간에, 실습 시간에 소개해드린 대로 처음 핑 테스트를 할 때는 리퀘스트에 대한 리플라이가 안 올 수가 있어요. 여기 수렴하는 시간을 조금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핑 테스트에는 네 번의 에코 리퀘스트가 다 실패했고 두 번째 핑 테스트에서 성공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지침서에 바로 이 부분을 한 거고요. 음,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 이 출력 핑 테스트 출력 부분에 처음에 도메인 이름으로 www.example.com으로 넣었지만은 이 도메인 네임 레졸루션이 돼가지고 실제 요 바로 아래 화면에는 example.com이 실제 할당된 IP 주소인 64.100.0.10으로 핑을 한다라는 이런 설명과 아웃풋도 보이고 있죠. 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DHCP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DHCP 설정하는 건 역시 이 코퍼레이트 서버에 가서 서비스 탭에 이 DHCP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서버 풀이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DHCP는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오프 상태이니까 이것을 ON으로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 새로운 풀을 하는데 이 부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네. IP 버전 4 주소에 대한 새로운 풀을 정의를 해서 호스트에게 IP 주소가 자동으로 할당되게끔 할 것이다. 사용하고자 하는 서브넷 대역은 192, 168, 1.0이다. 그런 얘기고. 단, 192, 168, 여기서 보시면은 1.0 네트워크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는 190, 168, 1.1이라든지, 즉, 게이트웨이 주소라든지, 그 다음에 파이어월, 그게 이제 게이트웨이 주소가 이 파이어월에 연결되는 요 인터페이스죠. 아이고, 내가 클릭해, 여기에 어디 인터페이스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0, 168, 1.3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요 코퍼레 서버에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소들은 정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동적 주소 할당에서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제 배경 설명을 한 겁니다. 일단 설정하는 방법은 이 DHCP 설정하는 화면에서 풀 네임이라고 죠? 음, 서버 풀 네임을 현재 여기에 있는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서버 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변경하지는 말아라 그런 얘기고요. 디폴트 게이트웨이 부분이 있는데요. 디폴트 게이트웨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에다가 파이어월의 인사이드 인터페이스인 192.168.1.1 이렇게 입력을 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설정하는 내용이 향후에 이 코퍼레이트 서버의 IP 주소를 동적으로 할당받고자 하는 모든 다른 호스트들에게 공유되는 또는 뿌려지는 설정이 되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는 DNS 서버로는 여기 있죠. 현재 이 코퍼레이트 서버 자기 자신의 주소인 192, 128, 1.0을 입력을 해라. 이 역시 DHCP 호스트들에게 DNS 정보로서 뿌려질 것이다. 그 다음에 스타트 IP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지금 디폴트로는 1.0으로 되어 있는데 1.10으로 바꿔라. 좀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1.1, 1.2, 1.3 이런 주소들은 다른 서버들 또는 게이트웨이 주소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끝나는 주소 역시 끝나는 주소라기보다는 여기에 맥시멈 넘버 오브 호스트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몇 개의 호스트에 대한 DHCP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실습 지침서에 보면은 앞에 10개를 뺐으니까 뭐 245개를 한다. 뭐 이렇게. 근데 사실 브로드캐스트 주소나 이런 걸 240, 10번부터니까 245개가 가능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대역의 나머지 주소 한 10개 정도는 다른 서버들을 위해서 사용을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 화면에서 패킷 트레이스에서는 이게 별도의 저장 버튼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냥 해놓으면 바로 적용이 되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서 IP 컨피그레이션을 이제 닫고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제 다시 예, example.com 서버에 동작을 이게 동작하는지 확인하라라는 건데 이 내용은 사실 이 내용하고 좀 관계가 없고 좀 전에 실습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DHCP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PC A 같은 경우에 지금 주소 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정적으로 주소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 이 부분을 DHCP로 이렇게 해보면은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가 또 안 왔네요. 이 경우에는 지금 요 네트워크 내에서 이 PC가 DHCP 리퀘스트를 날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메시지는 브로드캐스트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서버에 가서 일단 IP 주소 지정이 되고 서브넷 마스크 그 외에 DNS 서버나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설정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아까 여기다 값을 입력을 했는데 값이 사라졌었네요. 제 지금 컴퓨터에서 하여간 패킷 트레이서가 지금 현재 좀 비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 제가 아니면은 아까 세이브 버튼을 안 눌렀던가? 하여간 여기 지금 현재는 바로 다시 스태틱으로 하다가 DHCP로 했는데 정상적으로 주소를 받아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돼서 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NTP 설정하는 건데 NTP는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이라 그래서 당연히 실제로 프로덕션 환경에서 동작하는 모든 네트워킹 장치들은 이 시간이 동기화돼서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NTP 서비스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코퍼레 서버의 서비스에 NTP 이렇게 누르면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환경의 경우, 이 파일의 경우에는 이 패킷 트레이서 액티비티 파일의 경우에는 시간이 2020년 5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릴리스 데이트 8.0 버전의 릴리스 데이트인가? 하여간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 하여간 여기서 이제 실제 요거 클릭하면은 연도 바꾸고 지금 오늘은 2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뭐 시간도 뭐 하여간 시간 관계상 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면은 이제 요 시간이 NTP 프로토콜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장치들에는 이제 요 시간이 제대로 뿌려지게 되겠죠. 지금 실습 지침서에는 현재 날짜로까지 뭐 변경해라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냥 제가 이 화면이 나와서 해본 겁니다. 그래서 NTP가 다른 데에서 제대로 되는지 요 스위치를 클릭을 해서 지금 어디냐면은 실습 지침서 파트 3의 스텝 2를 하고 있습니다. CLI 화면에 가서 Enable을 클릭하고 암호는 시스코로 되어 있으니 입력을 해라. 그 다음에 Show Clock Detail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봐라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1993년 이 장치는 S2라는 장치는 199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동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직 NTP 프로토콜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 실습 지침서 파트 3에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요 D를 할 차례인데, E를 할 차례인데요. 컨피규어 터미널 들어가서 전역 설정 모드에서 NTP 서버가 코퍼레 서버 아닙니까? 그래서 190.168.1.3으로
하라. 요 명령줄 하나만 입력을 해주면은 이제 요 서버랑 스위치가 NTP 프로토콜에 의해서 시간이 동기가 맞게끔 되어 있어요. 네, 보겠습니다. 조금 바로 적용이 안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요 네트워크를 조금 수렴시키기 위해서 프로토콜 빨리 결과 확인하기 위해서 패킷 트레이스 왼쪽 아래에 있는 빨리 가기 버튼을 제가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2023년 2월 15일 제가 좀 전에 서버에서 NTP 서버에서 바꾼 시간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네트워킹 디바이스에서 요즘 아까 위에 여기 있죠? 그러면 혹시라도 제가 지금 요 폰트가 여기 작은데 전체 이 패킷 트레이스 메뉴 자체를 키울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터미널 화면에 있는 폰트를 키우는 방법은 있어요. 참고 삼아서 패킷 트레이서 오늘 하고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패킷 트레이서 메인 메뉴 상단에 보면 옵션스라는 게 있고요. 첫 번째 프레퍼런스라는 탭이 서브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상단에 있는 것 중에 폰트 쪽에 가면은 애플리케이션 폰트 자체를 이와 같이 크게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이 CLI 상의 폰트를 좀 키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디폴트로는 9로 되어 있는 걸 제가 그래도 조금 눈이 잘 안 보이니까 12로 쓰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뭐 15, 뭐 제너럴 인터페이스 이거 키우면 너무 보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지금 순간적으로 반영이 된 거를 아시겠습니까? 네. CLI 이거를 좀 더 키워볼까요? 뭐 20까지 키우면은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너무 커져 버리니까 이게 또 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모든 인터페이스를 다 키우시는 것보다는 이 옵션스의 프레퍼런스에 제가 일부러 일단 이 데모를 하는 겁니다. 아까보다 이런 식으로 미팅을 할 때, 뭐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 이렇게 보기는 좋지만은 이 작업하기가 또 여간 그 용이하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사이즈 자체를 이렇게 너무 키우면 곤란하고 이 제너럴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도 너무 키우면 곤란하니까 적당한 자기가 사용하는 컴퓨터 환경 또는 학생들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 해야 할 컴퓨터에서 폰트를 한번 몇 가지 확인을 해보시고 가장 적당한 그런 설정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 크기로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네트워킹 장치에서도 바로 이 한 줄에 NTP 서버라는 커맨드를 다 동작시키면은 모두가 다 시간 동기가 맞게끔 되어 있고요. 다음 파트 4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런 설정이 이렇게 보통 과거 오래전부터 장치에 대한 시간 설정은 물론이고 모든 설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장치에 찾아 들어가서 또는 원격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대분해 과정의 목적은 지금 이 실습에서 하는 모든 내용을 나중에 저 뒤에 8장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오토메이션 오늘 처음에 제가 잠깐 언급드린 그 네트워크 컨트롤러, SDN 컨트롤러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관리자가 편리한 하나의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나를 가지고 전체 네트워크의 변경사항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자동화를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주 목적입니다. 언급했듯이 여기서 패킷 트레이서나 네트워크 개념 프로토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하나하나 훑고 가는 그런 정도니까 그런 선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스위치 접속하기 위해서 Secure Shell 텔넷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오고 가는 정보가 평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항상 네트워크 관리자는 절대로 이 텔넷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 관리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네트워크 관리자가 아니죠. 이 실습 지침서에 텔넷으로 해서 특정 장치에 접속을 해보고자 했는데 뭐 시간 관계에서 제가 아까 너무 제 패킷 트레이서가 지금 동작을 안 해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서 요거는 생략을 할게요. 지금 당연히 텔넷 접속하는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속을 못해요. 그래서 호스트에서 이와 같이 closed, 리퓨즈도 된 거죠.
반면에 지금 PCA인데요. PCA에서 Secure Share를 이용을 하면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192.160 1.4번이 누군가? 네, 스위치 VLAN 인터페이스가 1.4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PCA가 스위치 2에 원격 접속을 했는데 자기의 터미널에서 음, 네, 스위치 2의 여러 가지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스위치의 러닝 컨피그레이션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쭉 저 뒤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으로 어, 요 라인 VTY 설정하는 게 원격 접속 터미널, 버추얼 터미널 설정하는 건데 여기서 로그인 로컬 해가지고 트랜스포트 인풋 SSH라는 명령어가 바로 이러한 동작을 하게끔 하는 설정입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NMP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베이스 오브젝트 보는 법이에요. SNMP라는 프로토콜 아시죠? 내가 이 과정에서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 아이디 여기 네트워크 내에 있는 모든 장치들을 오브젝트 아이디라는 어떤 하이어라키컬 구조를 가지고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방법을 이 실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PCB에 일반 브라우저가 아니라 MIB, Management Information Base Object ID 코드를 확인하는 브라우저가 따로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줄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 이 MIB입니다. 요거를 클릭하고 이어서 이 실습서에 나와 있는 요 A, B, C, D, E, F, G 해가지고 R까지의 저기를 하나하나 따라 해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어드레스, R3의 어드레스를 즉 다시 172, 16, 3.1 이렇게 어드레스를 입력을 하고 어드밴스 탭을 클릭을 해라. 그 다음에 잠깐만요. 지금 여기 어딘가에 여기 뒤에 숨겨져 있었네. 깜짝 놀랐네. 여기 팝업 창으로 어드밴스드 탭을 누르면 팝업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리드 커뮤니티에다가는 리드 그 다음에 라이트 커뮤니티는 라이트 해가지고 입력을 해라. 그리고 나서 SNMP의 그걸 안 바꿨군요. 버전은 지금 버전 3로 해서 OK를 눌러라. 그 다음에는 이게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MIB 여러 가지 예, 트랩들, 로그들을 계속 여기서 이 MIB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MIB 트리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라우터, 라우터 스테이터스 MIB 이거를 그 다음엔 .iso, .org, .dod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라키컬 구조를 가지고 이 관리하는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장치들에 대한 하나하나를 다 이와 같이 아이디를 이용을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실습서에서는 .mgmt까지 찾아 들어가라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까지 가라. 여기까지 했죠, 제가. 그 다음에 시스템 네임을 클릭한 다음에 뭐 고우를 클릭해봐라. 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오른쪽 화면에 OID 값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트리에 있는 요 이름들이 그대로 괄호해가지고 쭉 나오면서 사실은 이게 인간, 즉 관리자가 이해하기 쉽게끔 요 이름을 사실 보여준 트리 내에 있는 이름들을 보여준 거지, 개체들을 보여준 거지, 사실은 이 시스템에서는 이와 같은 136, 12, 1150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당 어, 컴포넌트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시스템에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시스템입니까? R3였죠. R3 IP 주소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유형으로는 연 옥텟 값으로 이제 정의가 됐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 외에도 다양한 또 다른 이제 인터페이스들에 대한 여기서 인터페이스 쭉 찾아가다 보면 어떤 장치에 어떤 인터페이스의 IP 주소가 얼마인지가 또 이런 식으로 이 오른쪽에 리절트 테이블에 나타납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면서 실습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파트 6는 HTTPS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아까 이전 실습 앞서 실습에서 HTTP 웹페이지 만들고 접속하는 거를 한번 해봤었는데 유사한 내용인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서버든 제가 이건 실습 지침서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코퍼레 서버를 클릭했어요. 그러면 HTTP를 클릭해 보면 상단에 왼쪽은 HTTP, 오른쪽은 HTTPS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 목적으로 HTTPS 서비스를 만을 운영하고자 한다면은 이쪽은 끄고 한쪽은 이제 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함에 따라서 특정 서버를 통해서 접속하는 그 결과,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요 액세스 리스트 일부 조정을 해가지고 접속해보는 실습을, 요 절차에 따라서 쭉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전 시간에 했던 실습하고 유사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DNS가 아까 보셨다시피 좀 문제가 있어서, 어, 음, 따로 좀 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까지 그 다음에 파트 7에서는 이메일 설정하는 거예요. 이 패킷 트레이서 프로그램 내에서 유저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나마 이메일 서버를 만들고 특정 클라이언트에서 또 다른 클라이언트로 메일을 주고받는 실습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오른쪽 끝에 있는 패킷트레이서의 제일 끝에 있는 요 서버요. 요 서버에다가 이메일 서버를 설정하는 단계를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에 이메일 클릭하고 아시다시피 여기 이메일 SMTP하고 이거는 보낼 때 쓰는 거죠. 팝을 이메일 가져올 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도메인 네임에다가 www.example.com 제가 한번 일일이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메인 네임에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은 스튜던트 1번, 그 다음에 암호로는 클래스 해가지고 사용자 추가하라. 또 동일한 방식으로 나머지 사용자들도 네, 이렇게 등록을 해라. 여기까지 하면 서버 설정을 이제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에 가서 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는 것이죠, 보통. 그런데 지금 PCA에서 데스크탑에 요 내용 보시면 이메일이라는 게 세 번째 줄에 제일 왼쪽에 이메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 이메일에 자기 테스트, 스튜던트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로는 스튜던트 1에 www.example.com 서버는 서버의 주소가 오른쪽 상단에 있는 example.com의 64.100.0.10번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 다음에 로그인 유저네임 서버에서 설정했던 그 이름, 그 다음에 암호, 클래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절차를 요 PCB에서 여기는 스튜던트 2번이겠죠? 스튜던트 2, 인커밍 메일 서버는 아웃고잉은 동일하게 하고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클라이언트 설정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구성을 하고 상대편에서 받는지 뭐 확인하는 그런 스텝이 스텝 4에서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PCB에서, 지금 또 PCB네요. PCB에서 이메일을 클릭하고 컴포즈,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컴포즈, 누구한테 보낼 것인가? 지금 스튜던트 1번에게 보내는 거죠. 테스트 하겠습니다. 테스트 from student 2. 네, 이렇게 해가지고 컴포즈를 다 한 다음에 샌드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은 요 패킷트레이스 제일 아래쪽 화면에 어떤 내용으로 어느 서버에다 뭐 보냈다, 성공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PC A에 가서 Receive라는 버튼 눌러 보면은 방금 전에 네, 스튜던트 2번, PCB가 스튜던트 2였잖아요. 얘가 보낸 게 왔다. 그래서 요거 클릭해서 내용 보면 되고 여기에 대한 이제 응답을 하려면은 리플라이 눌러서 또 뭔가를 쓰고 보내면 된다. 오른쪽에 가면은 또 리플라이가 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뭐 이런 내용으로 이메일 서버 설정 및 클라이언트 운영하는 법을 데모를 이제 한 거고요. 파트 8이 마지막일 겁니다. FTP에 대한 거예요. FTP 역시 코퍼레 서버에 손쉽게 이 FTP라는 거를 클릭을 해서 지금 현재는 서비스가 대부분의 모든 서비스가 오프 상태거든요. 이거를 이제 ON으로 한 다음에 당연히 사용자 이름으로는 student, 그 다음에 암호로는 클래스 이와 같이 해서 사용자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FTP 서버 사용 권한은 모든 걸로 해가지고 추가를 하면 이와 같이 아래쪽 회에 방금 입력한 설정한 내용들이 적용이 됩니다. 나중에 이거를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은 뭐 권한이나 이름이나 암호 이런 걸 저기 뭐야 변경하고자 한다면 요거 클릭하고 위에서 해당 내용을 적은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FTP 서버 기능을 이용해서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PCA에서 데스크탑에 커맨드 프롬프트 지금 커맨드 프롬프트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디렉토리 한번 봐라. 그럼 현재 샘플 파일이라는 텍스트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FTP 서버에 업로드 시켜 보고자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샘플 서버에는 FTP에 여러 가지 장치의 바이너리 파일들, iOS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하는 거죠. 네, FTP 써보셔서 알겠지만 아까 스튜던트라고 제가 했던가요? 정신이 없네. 네, 스튜던트. 네, 스튜던트였고 암호는 클래스. 네. 그 다음에 FTP 이 패킷 트레이스가 제공하는 FTP 커맨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help 커맨드인 물음표를 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32개의 파일이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로컬 컴퓨터인 즉 PCA에 있는 텍스트 파일 하나를 풋하는 그러면 뭐 크기가 별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예, 예, 쪽에 가면은 네, 여기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서버에서 특별히 뭐 이러한 뭡니까? get asa 842-k8.bin 해가지고 바이너리 파일, iOS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하는 뭐 그런 걸 확인을 절차를 진행하고 이건 파일 사이즈가 좀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이 링크에 LED가 엄청 깜빡깜빡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파일 트랜스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면 파일이 다운로드가 제대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FTP에 대한 설정과 사용에 대한 데모를 해보았습니다. 실제 이러한 것도 사실은 아예
제일 초기에 우리가 네트워크 관리자가 장치 관리하고 장치의 iOS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이렇게 하나하나 커맨드 입력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하는 거는 요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자동화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초를 학생들에게 다지게 하고 그러한 자동화 툴들이 저변에서는 어떠한 프로토콜을 배경으로 또는 어떤 프로토콜의 도움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